정법 프레젠테이션. 누구도 구속하지 마세요. 자유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제하거나 억누르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존재입니다. 이제는 공산당도 독재도 억압도 사라지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존중의 문명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던 시대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상생의 인본 시대, 인류 공영과 인류 평화를 만들어가는 겸손의 시대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속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해야 할 존재입니다. 진짜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의논이며 진짜 존중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사람은 자유를 통해 성장합니다. 자유는 곧 존엄이며 생명입니다. 누군가를 구속하고 내 방식대로 통제하려 할 때 그 관계는 서서히 병들고 멀어집니다. 반면 조용히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뜻을 들으며 의논할 때 그 안에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사람다움의 온기가 깃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구속하지 마라. 자유가 사람을 살린다. 천공 스승님의 이 법문은 사람과 관계, 사회와 시대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구속의 법칙. 구속은 반드시 상처와 반발을 낳습니다. 얼굴은 굳어지고 마음은 다치며 결국 관계는 단절로 이어집니다. 억압은 한 사람의 삶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고통까지 남깁니다. 자유의 법칙. 사람은 자유로울 때 본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합니다. 자유는 성장과 존엄의 기초이며 내면의 힘과 외면의 빛이 동시에 살아나는 길입니다. 의논의 법칙. 의논은 치유와 회복을 일으킵니다. 조근조근 다정한 대화, 참신한 의견 나눔, 상대의 입장까지 함께 살필 때 관계는 단단해지고 신뢰는 깊어집니다. 대물림, 반복의 법칙. 부모가 풀지 못한 구속은 자식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고스란히 반복됩니다. 강압과 억압의 방식은 세대를 타고 전해지며 가정과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세대를 넘어 반복되는 고통, 끊어야 할 고리. 부모가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그것을 사랑의 방식으로 착각하며 자라서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살아간 자식이 삶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고통은 결국 다시 부모에게 슬픔과 후회의 그림자로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풀지 않으면 우리의 자식이 우리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게 됩니다. 고통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존중의 시대,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에는 오빠라는 이름으로 권위가 통했고 힘 있는 사람이 관계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동생처럼 다가오고 부드럽게 함께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강압적인 태도는 연애도 결혼도 그 어떤 관계도 이어지기 어려운 걸림돌이 됩니다. 지금은 존중 없는 사랑은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강압적인 사람은 외로워지고 부드러운 사람만이 인연을 이어갑니다. 정법이 알려주는 비율의 지혜, 사랑과 조언의 균형. 사람과의 관계는 비율의 예술입니다. 70% 사랑하고 30% 조언하면 관계는 성장하고 마음은 열리고 인연은 깊어집니다. 하지만 30%만 사랑하고 70%를 지적하면 마음은 다치고 관계는 무너지며 상처만 남게 됩니다.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조언이 들어갑니다. 먼저 따뜻함이 깔려야 말이 살이 됩니다. 진리의 지혜, 기쁨의 눈물.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순간은 억눌렸던 자유가 회복될 때입니다. 그때의 웃음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존엄을 회복한 영혼의 미소이고 그때의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 진리의 눈물입니다. 자유를 구속하는 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억누르면 그 죄는 그만큼 깊습니다. 다 같이 만드는, 다 같이 잘 사는 행복한 세상. 이제는 억압하고 지배하던 과거의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존중이 중심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 하나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속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해야 할 존재입니다. 사람을 무시한 만큼 그 어려움은 반드시 내게 되돌아옵니다. 인류 공영, 존중의 문명으로 가는 길. 지배와 감시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사람은 숫자나 도구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 중심, 존중 중심의 세계 질서가 새롭게 자리 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독재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의식은 깨어났고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구속하는 남편은 결국 가정을 잃고 자녀를 통제하는 부모는 마음을 잃으며
국민을 감시하는 정부는 체제 자체를 잃게 됩니다. 그 어떤 억압도 강제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와 독재의 종말, 지배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본래의 이상을 잃고 지금은 공산당 체제만이 형식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지배와 통제의 구조로 변질되어 더 이상 사람을 살리는 체제가 아닙니다. 순수한 공산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산당은 더 이상 미래의 희망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배가 아닌 존중, 억압이 아닌 자유의 질서가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의식이 깨어난 사람들 앞에서 지배의 체제는 설 자리를 잃고 서서히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을 살리는 완전한 자유의 시대가 지금 이 순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 재편과 국가의 역할, 대한민국의 시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세계는 질서의 재편과 의도의 전환기를 지나게 됩니다. 기술의 크기나 인구의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류를 위한 역할입니다. 패권을 추구하는 나라는 결국 무너지고 공영을 실천하는 나라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제는 각 나라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조용히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미국은 묻습니다. 인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중국은 되짚어야 합니다. 내 힘을 인류를 위해 어떻게 써야 옳을까? 대한민국은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어떤 진심 어린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제는 누가 더 크냐가 아니라 누가 더 이롭게 하느냐가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시대에 작지만 가장 따뜻한 리더로 지혜롭게 인류 공영을 이끄는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구속한 적 있나요? 또 누군가가 당신의 자유를 막은 적은 없었나요? 그 시절의 아픔과 무게는 이제는 부드럽게 내려놓을 때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억누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배의 시대를 지나 서로를 위한 역할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공영, 그 거대한 여정은 내 앞에 온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자유와 구속에 대한 정법의 여정을 함께 걸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과 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 그 시작은 바로 여기 우리로부터입니다.